2018년 5월 24일 일본의 한 익명 사이트에 글이 올라옵니다. 내용은 가볍게 돈을 벌어봐요 라는 글이었는데요. 글의 하단엔 2명에서 3명 팀으로 움직입니다. 전국 어디든 가기 때문에 연령, 성별 상관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으며 실제로 연락처도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게시글에서 모집하는 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일본의 익명 사이트 마쿠사이를 이용하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토 모토기. 그는 당시 소지금이 무척 적었고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에 당장 돈이 될 만한 일을 찾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사이트는 익명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수확이나 짐 운반 등 여러 아르바이트 모집글이 올라오곤 한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의 눈에 하나의 게시물이 들어옵니다. 가볍게 돈을 벌어봐요. 일의 내용이 자세히 적혀있진 않았지만 호기심이 생긴 그는 게시글 하단의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읽고 게시글 작성자에게 온 답장은 식사, 숙박 제공합니다. 급여는 5만엔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돈이 급했던 이토는 이 일을 맡기로 했고 다음날 일의 내용에 관해 자세히 듣게 되었는데요. 하루에 5만엔이라는 큰 보수를 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사람을 납치하고 유괴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한편 이 게시글을 읽었던 것은 이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고야에 살던 남성 스즈키 타카시 역시도 이 글을 읽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중학교 야구에서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을 고등학교에 소개하는 일종의 스카우터로 이토와는 다르게 당장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에 가끔은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 라는 가벼운 느낌으로 게시글 하단의 연락처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게시글을 작성한 남성은 당시 일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여성에게 자동차를 빼앗은 다음 현금화하는 일이에요. 여성이 빌리고 갚지 않은 돈을 이런 식으로 징수하는 거죠. 또한 만일 인신매매를 하게 되면 10건 해주시면 한 건에 100만엔씩 벌 수 있어요. 라는 말로 그를 유혹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에 스즈키 역시도 범행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모집한 사람은 아쿠타가와 토요우미라는 남성으로 사기 미수 등 전과 5범이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네요. 사건 당일인 2018년 5월 26일 당시 아쿠타가와와 이토는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에서 합류한 후 신칸센을 타고 시즈오카의 하마마츠역으로 이동한 뒤 스즈키와 합류했습니다. 당시 아쿠타가와는 자신이 고용한 2명에게 위장용 가발을 건네줬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들은 한 마트의 주차장으로 이동, 범행 예행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여기 근무를 끝마치고 귀가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우치야마 마유코.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을 돕는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녀의 꿈은 성장기를 거친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결국 간호학교를 졸업, 실제로 간호사가 되어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녀는 귀가 후 가족들에게 장 보러 다녀올게 라는 말을 남긴 후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운동을 끝낸 시각은 저녁 6시 20분경이었는데요. 당시 헬스장 주차장에 있던 스즈키와 이토는 마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마유코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쿠타가와는 납치 대상의 얼굴이나 특징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들 2명은 주차장을 걷는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마유코 씨가 자신의 자동차에 타려던 순간 이토는 그녀를 차로 밀어넣으며 자신도 운전석 쪽으로 탑승했고 조수석 쪽에선 스즈키가 탑승해 그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했다고 하네요. 이후 이토는 자동차를 출발시켜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쿠타가와는 다른 자동차로 이 뒤를 쫓아왔다고 하네요. 당시 마유코 씨는 비명을 지르며 격하게 반항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향한 후 차를 멈춰 세웠죠. 그리고 뒤를 따라오던 아쿠타가와가 차에 탑승, 마유코 씨의 손발을 묶은 후 자동차에 감금했다고 합니다. 지시대로 마유코 씨를 납치한 스즈키는 이날 밤 먼저 숙소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아침 스즈키가 차로 돌아왔을 땐 뒷좌석에 아쿠타가와가 앉아있었고 손발을 구속당한 마유코 씨가 그의 발치에 누워있을 뿐 어째서인지 공범인 이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 왜 이토가 없었는가 하면 아쿠타가와는 스즈키를 숙소로 보낸 후 이토에게 마유코 씨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서웠던 이토는 그대로 차에서 내려 도주했던 것이죠. 아무튼 아쿠타가와의 지시대로 운전을 시작한 스즈키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뒷좌석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유코 씨의 목을 조르고 있는
아쿠타가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스즈키는 자동차를 세우고 목을 조르는 손을 떼어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미 마유코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스즈키는 마유코 씨에게 말을 걸고 다리를 툭툭 치는 등 그녀를 깨우려고 했지만 반응이 없었기에 마유코 씨의 사망을 확신했다고 하네요. 이후 스즈키는 아쿠타가와의 지시를 따라 공구 판매점에서 삽을 구입, 인적이 드문 산길로 이동한 후 땅을 판 뒤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가진 소지품은 현장 주변에 버린 후 도주했다고 하네요. 사건으로부터 이틀 후인 5월 28일, 마유코 씨의 가족들은 장을 보러 나간 딸이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실종 당시 그녀의 이동 경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평소 다니던 헬스장 주차장에서 2명의 남성에 의해 강제로 차에 타는 모습이 찍힌 CCTV를 입수했죠. 이에 경찰은 주변의 다른 CCTV들도 확인하기 시작했는데요. 영상엔 3명의 남성이 헬스장 근처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3명의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교통 카메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유코 씨의 자동차를 수색하기 시작했는데요. 수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미에현 쿠하나시의 한 쇼핑몰 앞에서 마유코 씨의 자동차를 발견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차 내엔 아무런 흔적도 없었기에 경찰은 마유코 씨가 어딘가에 감금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자동차에 달린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분석해 그녀를 태운 자동차가 어디로 이동했었는지 확인했죠. 이렇게 그녀의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 6월 8일 밤 도쿄에서 한 남성이 마유코 씨 실종 사건과 전혀 다른 일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도주했던 이토우였죠. 그는 조사 도중 갑자기 마유코 씨를 납치하고 감금한 게 접니다 라고 자백했다고 하는데요. 납치 감금을 인정했기에 그는 즉시 체포되었지만 그는 마유코 씨를 살해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며 격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한 명의 용의자를 체포한 경찰은 이동 경로를 토대로 후지에다시의 산속에 마유코 씨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토우가 체포된 다음 날인 6월 9일 오후 6시경 경찰이 예상했던 대로 후지에다시의 산속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신원 조회 결과 이 시신은 실종된 마유코 씨였다고 하는데요. 다만 사망으로부터 약 2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탓에 부검으로도 직접적인 사인을 밝혀낼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또한 현장 주변에선 마유코 씨의 안경이나 화장품 등의 여러 유류품이 발견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휴대전화나 지갑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시신 발견은 즉시 언론에 보도되었고 아직 체포되지 않았던 스즈키는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로부터 이틀 후인 6월 11일 스즈키는 아이치현 나카가와 경찰서에 출두,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했다 라며 자수했습니다. 이에 그 역시도 납치 및 감금 혐의로 즉시 체포되었죠. 다만 이들 2명은 살인죄에 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주모자인 아쿠타가와 뿐이었습니다. 비록 2명의 용의자는 체포할 수 있었지만 주모자를 체포하지 않은 한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기에 경찰은 아쿠타가와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예상 외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니이가타 시내의 한 비즈니스 호텔에서 아쿠타가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것이죠.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대의 증거인멸을 당한 것 같다며 씁쓸함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결국 사건의 주모자 없이 스즈키와 이토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2018년 11월 9일 가장 먼저 체포된 이토는 영리 목적 약취와 납치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기소 내용을 전부 인정하는 한편 아쿠타가와 역시도 누군가에게 의뢰를 받은 것 같았다, 누군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에 진상을 밝혀낼 수는 없었죠. 2018년 12월 20일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운전수 역할을 맡은 것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무차별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이며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중대하다 라는 말과 더불어 스스로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검찰의 징역 7년 구형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한편 2019년 2월 15일 스즈키 역시도 영리 목적 약취와 납치 및 감금,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재판은 피해자를 고른 것이 스즈키였는가가 주요 쟁점이었고 재판 내용 역시도 스즈키가 마유코 씨를 골랐다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다만 그녀가 왜 납치당했는지, 왜 살해당했는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죠.
이에 재판장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건의 조력자들은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정작 주모자인 아쿠타가와가 누구의 의뢰를 받고 납치를 하려 했는지, 인신매매나 장기매매 등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쿠타가와가 발견된 호텔방에는 한 통의 유서가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대체 아쿠타가와의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누구에게 의뢰를 받았던 것일까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귀미사였습니다.